결국 결국은 새벽에 하게 됐네요. 또 새벽까지 끌고 왔네. 맥주 볼인 것 같은데 비어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16도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타서 먹는 거야. 주스랑. 좀 많이 넣어도 되겠죠? 아, 근데 무슨 저 이번에는 Q&A 아니라 약간 먹방인 것 같아요. Q&A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은 있네. 약간 끝맛이 맥주 맛이 좀 확 나긴 나요. 근데 되게 레몬 맥주 같은 맛? 상상이 좀 안 되시죠? 되게 근데 맛은 있어요. 되게 꿈이었어요. 라면을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막 먹으러 다니고 홍대, 합정, 상수 이쪽이 이제 라면의 격전지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까지도 이렇게 막 돌고 막 다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주변을. 되게 신상 가게 생겼다 이러면 또 거기 가서 먹어보고 뭐 또 내가 만들어서 먹어보고 뭐 이렇게 약간 계속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갈증이 심해지면서 아, 직접 내가 배우고 싶다, 진짜로.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조금 이제 어렵게 넌지시 좀 약간 물어봤죠. 라면 가게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라멘 가게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찍 죽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혼을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약간 막 힘들고 약간 라멘집에 약간 집착하는. 그렇지만 나는 왜 일찍 죽어? 왜 이혼을 왜 해?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계속 저의 어떤 그런 포부를 밝히니까 이제 같이 알아본 거예요. 오사카에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약간 그분이 내가 라멘 스쿨 원조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중 막 1대1로 막 집중 코스 거기 숙소에 머물면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계속 만들면서 먹고 맛도 먹고 먹어보고 맛보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레시피도 좀 막 알아오고 이제 저희 그 동네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택 가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은 아니고 막 캬바레 있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밤에 손님들이 좀 이제 술집으로 오고 가는 약간 그런 곳이어서 사실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약간 주변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저주를 뿌리고 가셨어요. 너 여기 무슨 가게야?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공사하면. 그러면 저 라면 가게입니다. 이러면은 라면 이러면서 그 얼마야? 얼마에 팔라고? 이러지. 그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7,000원, 8,000원 정도 한다. 이러면 그걸 이 동네에서 누가 라면을 그 돈 주고 먹어? 이러면서 하지마, 하지마. 막 되게 저주를 많이 뿌리셨어요. 사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동네가 더 좋았어요. 그런 동네인데 그냥 가다가 뭐 이런 데가 있어? 간판 이렇게 보고 좀 약간 저 겉으로 보기에는 좀 후질근해 보이는데 저 뭐지 무슨 가게지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딱 그 문을 들어섰을 때 그 문 하나를 두고 이렇게 문 하나를 두고 딱 들어왔을 때 그 바깥 공기와 안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그런 가게 있죠. 우와 막 이렇게 에? 막 이런 데가 있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가게 그 음식도 되게 이런 데서 이런 음식을 낸다고? 약간 이런 그런 반전 있는 가게를 컨셉으로 좀 인테리어에도 좀 최대한 일본스럽게 하자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좀 신경 많이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겉멋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저희 가게 건너편에 좀 병원 좀 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노리고 간 건 아닌데 거기 각 과에 과장님들이 또 일본 라면을 좋아하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픈하고 나서 오셔가지고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막 간호사분들 그리고 막 다른 밑에 의사 선생님들 뭐 직원분들 환자분들 다 계속 보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입소문이 나는데 동네 그 장사다 보니까 입소문이 엄청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엄청 많이 오셨어요. 뭐 구청에서 막 차로 막 단체로 오시고 그래서 되게 단골분이 엄청 많이 생기고 거의 그 병원이랑은 진짜 협력업체처럼 거의 직원분들 거의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혼자 있었는데 장사가 좀 잘 돼서 와이프가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발바닥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처부터 다 아는 분들이 손님들 항상 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막 각종 혜택을 저희한테 막 주시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때.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괜히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고 이제 주변 또 그 사장님들이 쟤는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건지 뭔지 헐렁헐렁하게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저런데 항상 사람들이 밖에 줄 서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안 좋게 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4시 좀 넘어서 나가서 육수 이제 뼈 준비하고 육수 끓이면서 오픈 준비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아침에 남으니까 주변에 이제 커피집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 저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옆에 커피집, 건너편 백반집 이모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가서 커피도 사고 아침에 이러면서 들고 돌아다니고 울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돌아다녔더니 그걸 보시고 이제 별로 안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또 장사가 좀 잘 되니까 뭐 "너 건물 샀다며?" 막 이러면서 제가 있는 그 가게에 있는 건물을 샀다 막 이런 소문 돌고 막 그게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런데 되게 기억에 남는 단골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안경을 항상 이렇게 2개를 쓰고 오세요. 하나는 뭐 선글라스, 하나는 그냥 안경, 아니면은 뭐 돋보기 안경, 그냥 안경 이렇게 항상 2개를 쓰고 오시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하루 이틀 이렇게 그냥 오셨었거든요. 근데 점점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6 일을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연속으로 4 일을 오시는데 점심 저녁을 다 오세요. 그래 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나중에 질려서 안 오시면 안 된다." 약간 이러면서 막 저희가 오히려 말렸었던 기억도 있고 또 어떤 손님은 당뇨가 있으신데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당뇨인데 이거 라면을 드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기 치료받으러" 여기 저희 협력업체 있죠 병원. "거기 치료받으러 올 때만 먹는 거다. 괜찮다. 괜찮 내놔. 라면 내놔." 막 이러면서 그 손님도 되게 기억 남고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막 DJ하고 했던 그 동네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친구들 완전 동네 아는 형 동생처럼 이렇게 오면은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군대 가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되게 막 송별회 비슷하게 막 저희 가게 와 가지고 막 마지막으로 라면 먹고 간다 그러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중에 쪼끔 이제 좀 죄송했던 게 저희가 육수가 떨어지면은 그냥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커플이신데 3번 오셨는데 3번 다 못 드시고 나중에 쌍욕받고 가신 손님이 계세요. 처음에는 육수가 그냥 떨어져서 못 드시고 2번째는 오셨는데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못 드시고 3번째 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또 육수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막 죄송하다." 막 그러더니 막 "내가 여기 지금 몇 번 온 줄 아냐. 지금 어떻게 올 때마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하시." 막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고 가셨던 그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라멘 썰은 뭐 더 많지만 사실 주인과의 어떤 갈등, 그 건물주와의 갈등, 그 변기가 역류해 가지고 막 똥바다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사장님을 계약할 때도 못 봤던 건물주 사장님을 불렀어요. 변기가 역류해서 똥바다가 돼서 화장실이.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저희 변기 공사해 주신 사장님하고 3자 대면을 했는데 어떤 그 변기 공사해 주신 사장님하고 저를 어떤 부자지간 아빠와 아들 너네 둘 그래서 "아빠 공사를 네가 밀어주는 거 아니냐. 너네 사기꾼들 아니냐."라면서 건물주분께서 저희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그런 사건들. 그래서 "경찰서 가자." 막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변기 앞에서 그런 어떤 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심각한 상황에서 웃어버렸거든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울 순 없잖아요, 또 변기 앞에서.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사장님 이거는 너무 경찰서 가자마자 그냥 밝혀지는 건데 제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가시죠." 이랬더니 이제 거기서 약간 사장님께서 수그러들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잘 풀렸던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자영업 그 1년밖에 안 했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지금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재밌었어요. 무조건 이제 마지막은 포장은 재밌다고 이렇게 포장하고 가야 돼. 무슨 막 한잔 막 이랬었어요. 막 이러면은 뭐 기분만 안 좋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포장 또 제대로 하고 가야지. 아, 라멘집을 왜 제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만두고 왔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제 뭐 와이프랑 저희 애들 또 관련해서 다 엮여 있다고 해야 되나? 또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사실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냥 아이들 좀 자연에서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자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급 처분하고 온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장사 잘 돼서 아르바이트도 생기고 막 신메뉴 막 이게 막 들뜬 막 그런 어떤 계획을 막 짜고 있는 때이긴 해가지고 사실 후회는 없는데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막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다시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드비타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드비타는 그 막 앨범으로 다 통째로 이게 넣어 들어가 있어요. 다 좋아가지고 막 아메리칸 고딕 그런 앨범 다 들어가 있고 You made me feel 어디에 너 베게린 되게 좋아해요. 그 예전에 그 하늘하늘한 그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그 무대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 항상 행복해하던 스퀘어를 부르면서 행복해하던 그 베게린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앨범으로 넣고 다니고 부브걸 팬이거든요. 부브걸도 앨범으로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도 좋아하고 마이앤트 메리 우리 형님들은 진짜 제가 CD로도 듣고 뭐 그냥 예전에 그 팬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지금까지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계속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이제 뭐 신곡 나오면 아이돌 뭐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가 뭐 이제 아일릿 뭐 르세라핌도 듣고 뭐 그냥 나오면은 다 듣는 거. 그리고 우리 영파 씨 또 제가 좋아하죠. XXL 우리 XXL 이센스나 아니면은 뭐 우텐클랜. 저는 근데 거의 멈춰 있어요. 힙합은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힙합계의 어떤 그 흥선대원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막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우탱 클랜, 엔터 더 우탱 막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솔로들 있잖아요. 뭐 고스페이스 킬라든가 뭐 르자, 뭐 즈자, 뭐 이렇게 뭐 그런 메소드맨 막 이런 사람들 것만 그냥 나스 막 그냥 다 옛날 막 그런 사람들 것만 들어요. 그 라킴, 커먼드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 거 같이 늙어간다는 기분으로 듣고 있어. 근데 너무 이제 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그런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전혀 폼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멋있게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다. 희게단이라고 이제 오피셜 희게단디즘이죠. 그 밴드 노래는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막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썼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감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 후지카제 시누노가 이와 막 이런 거 있어요. 시누노가 이와 산도노 메시요리 한테가 이노요 막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런 노래는 아니지. 근데 이제 완전 다른 노래인데 그 막 가사는 비슷해요. 그리고 제 힙합에서는 UMC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완전 옛날에 멈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명곡들이 많은데 UMC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랑은 재방송이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거를 듣고 있으면 반주에서부터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이 막 영화처럼 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막 확 지나가요. 진짜로. 어릴 적 생각으로는 매번 새로운 경험에 놀랍고 멋진 것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했는데 사람만 달라지고
나이만 좀 더 먹고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같은 눈물 비슷한 불만. 마지막에 너 kiss 너 kiss 너 그리고 너 separate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저야 뭐 저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취미로 하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같이 이제 찍자 이러면은 너무 저는 좋죠. 근데 성향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못하지 않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삶의 방식도 있고 아빠가 한 말에 약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는 되게 뭔가 저의 어떤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나한테 뭔가 내가 뭐 번듯한 직장이나 어떤 이런 데 가서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이렇게 살기를 원할 거야라는 생각 그냥 멋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는 네가 예술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삶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생하고 너의 어떤 그런 예술가의 인생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같아지려고 너는 그냥 너의 삶이 있는 거고 너의 삶대로 그냥 너의 흘러가는데 그 예술가의 삶으로 그냥 살면 안 돼? 약간 이런 말을 저한테 툭 던지시는데 거기서 약간 우리 아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좀 거기서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뭐 이게 가치관이 이거에 더 무게를 둬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 돈 아니면 뭐 사랑 아니면 뭐 예술 아니면 나 자신 뭐 이런 거에 가치관을 더 뚜렷하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40대를 잘 보내고 50대를 잘 보내고 60대를 잘 보내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내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못할 뿐이야.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왜 우리 그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 그걸만 해도 잘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지켜져서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나 자신을 돌보면서 좀 잘 지키다 보면은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집착하면서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뭔가 자신의 삶을 살면 그걸로 또 행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저렇게 살아도 삿대질은 하지 마시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힘을 내서 다 같이 모두 우리 존재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주일을 기다리시진 않았겠지만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는 게 영상이 Q&A가 돼. 이런 Q&A가 올라온다면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실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번 주에는 뭔가 잘 풀리지 않았다. 뭐 더위도 먹고 막 장어를 먹었는데 왜 더위를 왜 먹는 거야? 기력 회복은커녕 막 더 오히려 제로가 됐어. 마이너스. 불멸의 Q&A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짱이었습니다. 맞다네. 바이바이. 안다. 손이 안다.